많은 분들이 다행히도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 동의 하에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견적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성장의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그 구면은 얼마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 정도가 비용이 들어갈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투자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우리가 추진을 하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를 가짜고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견적을 받는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21년 8월부터 한 12월 정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에 공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곳 정도 견적을 받아보길 말씀하셨는데 저도 실제로 세 곳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여유가 있다면은 더 많은 곳에 견적을 받아도 됩니다. 견적 받을 때 돈 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확인 차원에서 여유가 있으시면은 견적을 여기저기 받아보면서 설치 형식, 형태, 모양, 그리고 어떤 위치, 비용 이런 거 다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견적을 해달라고 할 업체들, 그런 건 어디서 찾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참여기업 명단을,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로 예를 들자면은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본당의 어떤 약간 이행 속도를 생각하면은 올해 하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26년도에 이미 참여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본당 홈페이지 가도 나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홈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참여 기업 선정된 업체들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업체들 몇 개를 추려서 접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해하실까요? 네. 네, 그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먼저 두세 곳 정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제가 못 만들어요. 저 이렇게 전문성 없습니다.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그 친구 혹은 비전문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건설이라는 게 이것도 결국에 태양광 발전 설치잖아요. 이거 그냥 장난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시설분과장님이 건설 쪽으로 일을 하시는 산업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이런 표도 견적을 받은 거를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주셨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다 함께 또 어떤 기업을 우선순위로 할까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부님한테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냥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신부님 혼자 이거 하려면은 너무 고된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럼 이 견적 받을 업체들을 어디서 찾느냐? 실제로 지금 홈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대상에너지센터 검색하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참여기업 찾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료실에 있는 공지사항으로 연결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겁니다. 2026년 신대상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최종 선정 결과 및 협약 체결 안내.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렇게 파일로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올해 선정된 업체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목록만 나오고요. 좀 더 자세한 소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홈에 들어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몇 년도부터 선정이 되어 왔는지, 어떤 식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지, 예를 들어 추력식, 아니면 뭐 건물 부착형, 아니면 건물 일체형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걸 선택해서 그렇게 추려가지고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견적 받으시면 뭐 이런 식으로 견적서를 줄 겁니다. 꼭 이 양식이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한번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견적 받으신 다음에는 잠깐 묵혀놓으셔도 돼요. 언제까지 묵혀놓으시냐면은 이제 그 다음 연도 참여기업 선정이 나올 때까지 묵혀놓으시면 되고요. 보통은 3월에서 한 4월 정도 사이에 그 해에 참여기업 목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견적 받았던 업체들, 거기서 특히 우선순위 높았던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보시고 되었으면은 다시 이제 연락해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다 여러분 챙기셔야 되느냐? 아니에요. 업체분들이 다 자기네 사업이니까 알아서 챙겨줍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맞다, 내가 3월, 4월에 내가 그 참여기업 선정 신청 목록 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연락이 왔고요, 여러분한테. 이번에 저희 업체 선정됐어요 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저희랑 같이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아예 다 손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최소 한 1순위, 2순위 업체 정도는 여러분이 좀 미리 언지를 해놓으세요. 내년도에 업체 선정되고 그러면은 좀 그때 우리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하면 그쪽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들이 우선순위라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연락 받아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전년도 받았던 견적하고 그 해 다음 년도 받은 견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견적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 따질 것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따지셔야 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하시면은 거기서도 대략적으로 돼요. 그러면 공사도 대략적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큰 피해, 불편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견적 받으실 때는 미리 여러분끼리 본당 차원에서 먼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느 구역까지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그 업체에서도 과하게 혹은 좋지 않게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하면은 더 사업비가 많아지니까 자기들한테 떨어지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냥 옥상에다 설치할 거면 옥상을 완전 다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림자 지는 데까지. 근데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겠죠? 누가 볼까요? 네,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정성평가가 저 할 때는 아마 80%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60%로 줄었죠. 하지만 여전히 정성평가가 과반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랑 얘기해봤을 때 최대한 여러 가지 좀 이 선정 과정에서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마침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대교구가 2017년에 서울대교구와 서울특별시하고 협약을 했던 게 있어요. 태양광 이런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서를 맺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자로 줬었고요. 또 저희 본당이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첨부해서 그 업체가 주면은 업체가 다 만들거든요. 그 자료를. 그래서 그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선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좋은 점의 착각인가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업체가 써주지만은 여러분이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주시면 업체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아무래도.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 과정도 다 업체에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줄 겁니다. 우리 선정됐어요. 하면서. 그러면 선정됐으면은 이제 언제부터 공사를 할 건지 계획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성당은 특징이 있죠. 주말에는 공사 힘들겠죠? 왜냐면 자재들과 왔다 갔다 하고 아무래도 뭐 땅 약간 좀 파야 되고 하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사 시간은 피해달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해서 잘 조율한 다음에 시공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업체 선정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업체 선정이 아니죠. 사업 선정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냥 해도 돼요. 그러면 자부담금이 엄청, 그냥 모든 게 다 자부담금이겠죠? 그러면은 비용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보통은 당연하게도 보조금을 받으면서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업체가 당시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아는 걸로는 종교시설이 설치하고자 했을 때 떨어진 적은 없었대요. 제가 당시 업체한테 들었던 거는. 네, 그래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기초를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초를 위해서 옥상을 파서 했던 흔적이고요. 네, 공사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또 실제로 설치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램스라고 해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절반씩 해서 설치를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안 하려고 돈 드는 거 싫어하더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할 거예요. 이거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이제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발전했고 또 통계 들어가시면은 과거에 특정 시점에 발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고 현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국가활의 경우에는 본당 사무실 한쪽에다가 컴퓨터 모니터 설치해서 거기로 지금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당을 잠깐 관리기 있어서 가봤는데 지금도 이거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건 인터넷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는 이 램스 말고 이게 좀 램스가 너무 좀 자료가 많이 보이고 하니까 좀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 자유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추가 비용이 더 들고요. 그래도 램스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고 또 이 두 설비 간에 충돌이 가끔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로 이문동 성당의 모습입니다. 자, 이후 유지 보수 해야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끔씩 궁금해해요. 청소 어떻게 하냐고. 저 상당히 높은데 사람 키가 높은 건데 청소 어떻게 하냐. 청소 누가 할까요, 여러분? 하늘이 합니다. 바람이 하고요, 비도 하고요. 네. 때로는 새들이 와서 날개짓으로도 치워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눈 쌓이면 어떻게 하냐? 그거 전자기기거든요. 전자기기 오래 켜놓으면 전자기기가 차가워지나요? 뜨거워지나요? 전기가 끄니까 저항 때문에 조금씩 열이 납니다. 미열이. 자, 여기도 이 패널인데요. 열이 납니다. 네. 반도체가 안에 있거든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열이 나고 또 전선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열이 약하게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눈이 많이 쌓여있어도 반나절에서 한나절이면은 눈이 녹습니다. 알아서. 그래서 청소하실 필요 없어요. 괜히 위험하게 올라갔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억지로. 그래서 그냥 두시면 되고, 도저히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실제로 모니터링 보니까 이게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업체에다가 얘기하면은 업체에서 좀 돈을 받더라도 청소해 줄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꼴로 하시면 되지 매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소는 우리 성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네. 이 모니터링 시스템 아니죠. 이거는 인버터입니다. 이게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설비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작게 패널이 나와 있어서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발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설비인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5년 정도 수명이라고 합니다. 5년 정도 안에 콘덴서 하나가 조금 그게 좀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거를 뭐 수리를 하던 아예 교체를 하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는 이거 바꾸는 거 외에는 따로 뭐 유지 보수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흔히 요즘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을 예전에는 15년 정도에서 20년이나 되겠는데 요즘에는 설비가 많이 더 좋아져가지고 20년에서 30년 정도까지도 얘기해요. 한번 설치하면은 그동안에는 특별히 이 인버터 말고는 바꿀 수요가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비용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보통 성당에는 전기안전 관리자가 이미 선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분한테 추가적으로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은 이것도 말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타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당에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업체한테 다 맡기면 안 돼요. 우리 쪽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당에 분명히 몇 분은 한두 분쯤은 최소한 이 건설 쪽 혹은 전기 쪽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꼭 재생에너지를 전문을 하지 않더라도 건설 혹은 전기 쪽만 하시는 분들이면은 딱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아주 복잡한 고도의 첨단 설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건축 건설 쪽에 좀 지식이 있는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런 분들 잘 찾으셔가지고 이 본당의 파트너처럼 같이 밟아가면은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두 패널 차이가 뭔지 아실까요? 둘 다 뒷면입니다. 어떤 게 양면 패널일까요? 오른쪽이 양면 패널입니다. 이거는 단면 패널이에요. 국가발 본당은 양면 패널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제한된 면적에서 우리는 최대한 발전을 많이 하고 싶다 하면 양면 패널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좀 더 올라가요. 그리고 이 양면 패널이 당연히 앞면보다는 뒷면이 발전량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이 지면에 온 햇빛이 반사되는 것까지 흡수를 해서 발전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양면 패널이 양면 패널 한 장이 단면 패널 두 장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면적에 따라서는 이것도 고려해볼만하다. 국가발 본당의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플루프 시공을 했었어요. 플루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밝은색 도료로 옥상을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옥상에 무슨 색깔 하죠? 초록색이죠. 그거를 밝은 색깔로 한 거예요. 회색이나 흰색 이런 거. 하면은 아무래도 반사가 더 많이 될까요? 적게 될까요? 많이 되죠. 많이 되겠죠. 그래서 마침 여러분 상황이 딱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 양면 패널로 해서 좀 더 발전량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플루프 모습은 이겁니다. 엄청 밝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2021년도 기준 에너지 완별 단가 그리고 보조금 지원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일반 모듈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2023년도 저희가 할 때는 여기 아마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는 그 저탄소 모듈만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던 걸 기억하고요. 이게 내년도 겁니다. 2027년도 건데요. 이때는 아예 명시하죠. 저탄소 모듈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건물, 성당은 건물에 속하겠죠. 단가가 지원 단가가 킬로와트당 52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건물 위에 하실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태양광 설치하는 거 좋은 일인데 방수 걱정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하면은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지붕에다가 구멍만 계속 뚫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은 물새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고민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할 때 시공업체가 요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방수층이 몇 미터 깊이, 몇 센티미터 깊이에 있다.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이 시멘트 원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는 방수층이 몇 센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것만 박았을 때는 그러면 덜 쉽게 말해서 저 나사를 깊게 못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람 불면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아예 이거를 올려가지고 시멘트를 좀 더 추가로 해서 안전하게 깊이를 확보했던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 설치했을 때는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성당이 뒤에가 이말산이라고 산이 있고요. 앞에는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골이에요. 성당의 위치가. 바람 많이 불면 저 태양광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은 그냥 돛담배처럼 날아다녀요. 아주 큰일 나겠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보강해달라. 이 정도면 약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자 빔을 덧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더 하나 더 대줬어요. 이런 거 할 때 비용 들까요? 네. 저희 안 들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설치 시공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미리 얘기했거든요. 근데 불안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 부족하다 더 해달라 하니까 더 해줬어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재정비 효과 여기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흔히 계산할 때 설비 용량 곱하기 3.5 하면은 그 설비의 평균 1일 발전량이 나온다고 계산하고 있어요. 국가분해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174.71kWh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걸 했을 때 재정적 효과를 어떻게 좀 추산할 수 있느냐? 업체가 부탁하면 대략적으로 해줘요. 근데 거기가 좀 더 아무래도 정확하게 해주겠죠. 여러분도 좀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운영하면서도 좀 체감해보고 해보실 수 있고, 여기는 저의 계산법은 비전문적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전기요금 체계가 구간화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따지면은 저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걸 제가 발표한답시고 여기서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이해할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야매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전문적인 거지만은 대략적인 거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2004년 1월에 운영 시작했으니까 그때 1년, 그 한 달에 분당 전력 사용량을 확보를 합니다. 이거는 요금서에 나와요. 그리고 20년 1월 같은 월 사용량을 봤습니다. 근데 왜 20년 1월일까요? 22년 1월하고 21년 1월에는 분당 제도 운영이 안 됐거든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최근에 시점이었던 20년 1월 거를 확인했더니 2000kW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시 태양광 발전량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근데 전기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이 용량에 이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3년 2월 걸 보니까 이 전력 사용량에 이 정도 요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걸 비교를 하면은 킬로와트당 얼마 정도인지가 나오겠죠?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저 문과입니다. 저 문과. 문과 중에 문과는 신학이에요. 저는.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네. 이 정도 나왔어요. 100원. 그러면은 이 킬로와트 시당 100원이면은 2000kW면은 대략 경제 효과가 얼마였을까요? 20만 원이죠. 그래서 그러면 20만 원 정도 절감했구나. 2023년 1월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 계속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정확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결과론적으로 종합을 한 거다 보니까 또 부정한 게 있지만은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월평균 한 1년으로 치면은 52만 원 정도를 월평균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인버터 교체비까지 합쳐서 지금 우리가 자부담금 3,658만 원이었는데 운영한 가격 이 돈이거든요. 이거를 월평균 52만 원 절감하는 걸로 보면은 80개월 운영하면은 최초 비용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략 6.7년.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당시에는 6, 7년 중으로 투입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6년 걸로 마지막 해볼게요. 자, 26년도 발전량이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2026년 2월과 1월 전력 사용량 차이 이 정도였어요. 전기요금 차이는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킬로와트당 요금을 비교하니까 218원이더라고요. 이거를 1월 발전량으로 곱하니까 7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전기요금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전기요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경제력 효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기요금 오르게 하려고 기록을 지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요즘에는 전기 오를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전쟁도 계속 벌어지고 고유가, 환경세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양할 거기 때문에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는 성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이익이 좀 더 같이 올라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뭐 재정의 효과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돈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이거는 뭐,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국가발분당에서 운영되는 거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많이 화학당 물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어른들도 보면서 우리 신앙 차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 신앙에서 결코 옵션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국가발분당 신자분들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분당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